네, 안녕하세요. 흑수의 백조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하나오션 이야기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다른 전반적인 조선주 이야기 좀 해 보고, 그리고 뭐 D&D 파마텍 알테오젠 이야기 잠깐씩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내일부터 출국입니다. 일본 찍고 태국 이렇게 가고 뭐 한 달 정도 해외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태국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2024 년부터 애청했던 누구누구다." 그러면서 지금 평단이 35,000원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사셨죠. 제가 사실 이때부터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쪼끔 뭐 보여 드려도 되려나? 이거 좀 가리고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단이 35,000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귀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기분 되게 좋습니다. 어. 저한테 답변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성함은 제가 좀 밝힐게요. 김태현 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오션 밸류업 그리고 조선업의 안정적인 우상향, 방산 모멘텀, 미국 조선업 재건의 국내 정치보다 앞서는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쵸?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IMO 환경 규제에 따른 교체 수요, 안전성, 매출, 장기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탄핵, 이란 전쟁, 산업은행 물량, 보혜수 등 각종 악재에도 굳건히 물량을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린다고 하세요. 자, 그게 뭐 때문이냐? 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그리고 이 시향을 바라보는 눈이 개인 투자자로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겨집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리스크.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2년 버텼는데 2027 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말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LNG라든가 뭐 군수 지원함, 핵잠, 뭐 여러 가지 중동권 잠수함 추가 방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 분이고, 어 그러면서 뭐 제가 2년 동안 바라보면서 종목 적중률이 70% 고 이상하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맞았는데, 아 "최근 주식 시장은 가치 투자와 아주 달리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찍기 싫은데 억지로 찍어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70% 보다는 80% 정도는 됐을 거예요. 제가 말해서 무조건 다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나눠 드리면 다 무료로 나눠 드렸죠. 그런 것들에는 분명히 좀 좋은, 뭐 왜냐면 뭐 삼성전기, LG에너텍이 다 들어가 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 어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당일은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급락을 하면서 외인이든 기관이든 매수가 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가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주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가가 15만 원 선 이상이 있고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막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한 차례 겪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오션이 됐든 삼성중공업이 됐든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2026년도 상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돈 벌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27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한 7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특별한 크게 뭔가 터지지 않으면 조선주는 쪼금씩 매도를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냐면 2027년에 대한 불확실성은 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26년도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가 좀 더 강할 수 있다.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해 드렸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 뭡니까? 생각 외로 너무나도 많이 흘러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완전 뭐예요? 딱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그럼 뭡니까? 여기에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뭐가 티가 나는 거죠? '불안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가 지금 이 차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 '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까요? 주가를 올려야 될지 막 살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뭡니까? 수급, 그러니까 기관 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매매 동향을 보면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입니다. 상당히 빈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여러분 보면 얘는 빈집이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제가 굳이 이 예를 왜 들어 드리냐면, 하나오션은 지금 이미 빠질 대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았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하나오션은 뭡니까? 오버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됐든 현대중공업이 됐든 가야 될 길들은 정확한데, 하나오션에는 뭡니까? 지금 대기 자금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수급을 보면, 자, 삼성중공업이 쭉 가주다가 최근에 여기도 많이 비었어요. 연기금 쪽 이런 데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근데 며칠 전이죠. 최정원 삼성중공업이, 오늘입니까? 자사주 1만 주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플로팅 데이터 센터 쪽이거든요. 어. 지금 왜 살까요? 전 이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악재도 있죠. HD 현대모, 삼성중공업, 모잠비크 LNG선 17척 불투명.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잠비크 쪽은 딜레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보시면 뭐 건조 호영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뭐냐면, 다 트럼프가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선박 가격도 좀 오르는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을 낳았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트럼프가 약간 저는 레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선박이라든가 뭐든가 바로바로 힘을 못 내잖아요. 그쵸? 이거 진작에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미국, 일본이랑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한국이랑. 뭔가 좀 늦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다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캐나다 잠수함도 1주일 만에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월 1일, 오늘 내일 아니면 뭐 모레 아니면 어쨌든 1주일 안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나오면 당연히 실망 매물은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첫 그 주가만큼은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락을 해서 9만 원을 찍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 다시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파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어 파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MRO를 50% 감안해서 하나오션 이거 캐나다 잠수함을 배정을 뒀다. 사실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MRO를 누가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하고 있죠. 그건 캐나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뭡니까? 못 찾았던 결함까지 싹 다 고쳐 가지고 갖다 주고 있죠. 이런 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거든요. '아 나토 이거 자금이랑 이거 힘들다.' 솔직히.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는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고 어 참 저도 고심이 많아지는데 2027 년에 대한 주가 방향 애매합니다, 여러분. 애매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저는 솔직히 그냥 '캐나다 잠수함이 좀 빨리 지나가고 아예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목표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함투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수주 상전 실적은 너무나도 단단해요. 근데 27 년이 문제인 겁니다, 27 년이. 여기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이렇게 쭉쭉쭉쭉 바뀝니다. 근데 최근에 6월 26일 날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게 언제 때쯤이냐면 작년 초랑 똑같아졌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2026 년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죠. 즉 무슨 뜻이냐? 조선 전반적으로 지금 뭡니까? 당연히 반도체 때문에 수급이 뺏긴 것도 있겠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까지는 내려와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사실 캐잠도 캐잠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뭡니까? 기다려 볼 만하다는 거죠. 기다려 볼 만. 어.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3년 선행 P값으로 보면 평균 13.9배 형성이거든요. 어. 2028 년까지 순이익이 컨센 8.1조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쭉쭉쭉 나아갑니다만 이게 15 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더 주가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되면 특히 이제 2026년 말부터 만약에 실적이 좀 꺾이는 게 보인다. 실적 둔화가 된다. 그러면 진짜 이제는 쪼끔 전 조심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쪼끔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 보잖아요. 근데 사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후판 가격이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사실 삼성중공업은 되게 불리합니다. 지금 환율이 높은 게 환해지가 많이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닥 삼성중공업은 사실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삼성중공업 빨리 플로팅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임원이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한다는 건 의미가 있죠.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조선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할 매도. 오늘도 제가 텔레그램 여러분들 다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그 채널 게시판에 올려 놨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신규 보고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파마 알루미늄 꼭 체크하시고 글로벌 텍스 프리 이 두 개는 이 위에 잘려 있는데 이거 관심 가져 놓으십시오. 근데 보시면 조선주가 딱히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현대마린 엔진이 보입니다. 현마인이 보이긴 해요. 그나마, 그나마. 어 기대를 쪼끔은 해 보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하나 뜨면 나올 건데 이게 진짜 제가 좀 답답한 게 반도체 반도체 때문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 전쟁을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막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어떤 예단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약간은 도박성에 가까운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도 물려 있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만 저 매일 단타만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태국은 이게 시차 때문에 단타 매매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일찍 자고 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진심으로 좀 기적이 발생하든가 아니면 나눠서 수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나눠서 수주를 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상징적인 일입니다. 기대를 좀 한번 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인데 D&D 파마텍은 뭐 오늘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만 그거에 열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매매 동향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연기금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 어 수신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D&D 파마텍은 지금 막 크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샤크탱크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좀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유수의 어떤 메쉬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경쟁사인데 지금 화이자는 그 누구보다 진심이거든요. 저는 화이자가 큰 베팅을 해 줬으면 좋겠고 뭐 아니면 다른 데라도 빅파마가 사실 많으니까 기대감 가져봐야죠. 기대감 가져봐야 되고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자리가 좀 이자로 바뀌는 그날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스피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랐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빠져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저는 언제 오른다고 보냐면 뭐 당연히 기술 이전이 나오면 주가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전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스닥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8개 기업이 지금 퇴출되거든요. 이거 대수술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퇴출해야죠. 없앨 건 없애야 되고 자금이 이 안에서 돌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알테오젠이 수싸움 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2%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좀 알테오젠이 대놓고 언플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역대급 딜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에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명확해지면 '주가가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에서는 어디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올릭스 좋습니다 여러분. 올릭스가 이제 로열티도 들어올 거고 뭐 지금 자금도 다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올릭스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요. 그 외에 뭐겠습니까? 알테오젠. 또 기대감이 있는 게 D&D 파마텍 이런 기업. 마찬가지일 거고 오름 테라퓨틱 제가 좋다고 했는데 참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DAC 플랫폼은 ADC처럼
또 한 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가켄바이오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국민펀드의 채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야? 이거 주가 올려야 돼요.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는 코스닥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으신데 좀 잘 참아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사마 알미늄 같은 기업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미늄 쪽은 저는 다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아이 동일도 마찬가지고요. 어 다 관심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가? 얘도 지금 다 내려왔죠. 알미늄 지금 오늘 제가 수출 데이터 다 체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쪽 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 놓으시고요. 아니 수출 데이터랑 수출 물가 양이 다 늘었는데 주가는 뭐요? 다 꺾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 SDI는 마찬가지입니다. 음. 주가 천천히 사 모으더라도 이거는 저는 90만 원대 80만 원 넘으면 조금씩 파는 거. 이게 제일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삼성 SDS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삼성 SDS는 얘는 이 자리에 오면 그냥 사서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는 거. 이게 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18만 원, 19만 원에서 강제 어떤 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AI가 무너지지 않는 한 삼성 SDS라는 기업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바로 SK텔레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LGCNS.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뭡니까? AI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관심 가져 놓읍시다. 제가 이것도 사실 LGCNS랑 삼성 SDS도 뭡니까? 설날 종목이었나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랐다가 아니라 '또 봐도 된다.'라는 거죠. '또 봐도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 드리면서 제가 내일 일본 뭐 당일이라서 아침에는 쪼끔 아침에 잠깐 보냈다가 이제 비행기가 12시 비행기라 어 오후에는 쪼끔 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텔레그램 안에서. 텔레그램 그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게시물, 게시물. 게시물 보면 이게 다 무료로 해 놨습니다, 무료. 그냥 신청해 놓으면 신청 이거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수락을 해 드리거든요. 뭐 문자 보내라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 이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하시고 오늘 쪼끔 제가 뚜렷한 이야기를 못해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근데 솔직히 조선은 어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안 높고 시장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시장이었으면 흔들리지 말고 좀 더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27 년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는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중요한 단서들을 찾게 되면 좀 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뭐 대한조선도 지금 정말 많이 빠졌죠. 대한조선 저도 이제 물려 있거든요, 대한조선. 금액이 막 크진 않아서.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니까 제가 또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한조선은 지금 PR이 한 5 이렇습니다. 정말 싸죠. 싼 정도가 아닙니다.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